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 하던 얘기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커스텀 CPU를 만드는 그런 전성시대가 미국 이공계에 특히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알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인생의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인더스트리 이런 쪽은 굳이 전자공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 아니라 하시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국에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전공이란 테두리에 너무 얽매여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계 뭔가 막 굴러가는 뭐 기어 장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화학공학 하시는 분들은 뭔가 뭐 석유 화학 제품 뭐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원래 좀 편가르기를 되게 잘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너는 기계과, 너는 전자과, 너는 화공과, 뭐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너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제 눈에는 좀 심하게 보여요. 근데 미국 이공계는 어떤 분위기냐면 과와 과가 크게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본인 전공이라는 테두리가 매우 모호하게 자기 전공과 다른,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전공과 계속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인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거 언급 많이 했죠. 이런 거를 인터디스플레너리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죠. 디스플레너리 학문에라는 뜻이죠. 리서치 연구. 그래서 각 학문의 영역과 영역 사이를 넘나들면서 막 교차하면서 연구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공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시고 미국에서 계속 살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미국에서 교수하시고 미국 이공계에서 계속 살아가실 분들은 본인의 전공을 좀 넘어서서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해내는 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 하면, 미국 이공계 하면 지금 가장 핫한 미국 이공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 이공계의 메인 기술이라고 하면 컴퓨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의 첨단 IT, 뭐 반도체, 컴퓨터 기술이 탄생한 그 미국의 그 산호세 일대를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근데 뭐 미국의 그런 컴퓨터 기술이 거기를 위주로 초반기에 성장한 건 맞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만 컴퓨터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전역이 컴퓨터 기술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컴퓨터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불릴 만큼 뭐 컴퓨터 기술, 반도체 기술, 뭐 이런 IT 기술, 뭐 컴퓨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런 게 정말 세계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이런 미국의 이공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컴퓨터 기술을 이끌고 있는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거의 투톱이죠. 미국의 투톱이자 전 세계 투톱에 두 개의 컴퓨터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근데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느 회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이끄는 두 개의 투톱의 메이저 컴퓨터 회사가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여태까지 뭐 1980년대, 90년대 뭐 거의 그 두 회사에 의해서 전 세계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회사가 최근에 들어서서 뭐 최근 뭐 십몇 년간 들어서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이 공룡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컴퓨터 거대 기업이 점점 몰락해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요. 왜 우리 눈에 보이냐면 특히 한국에 계시는 당신들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한국의 언론사들의 그런 메이저 언론들의 뭐 언론 플레이 덕분이죠. 당연히 한국의 언론사들은 한국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위주로, 한국 이공계 위주로, 한국 이공계가 뭐 점점 좋아진다 이런 컨셉으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메이저 신문사에 나오는 기술면을 보고 한국 기술 이렇지 이렇게 계속 보는 눈을 여러분이 키우시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국인으로서 한국 이공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하하하 웃음 나오면서 역시 우리나라 잘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국뽕 언론 스타일로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즉 한국인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신문 보고 하하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포커스 맞춰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전 세계 이공계 트렌드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트렌드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실 때 좋은 선택을 못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 언론을 통해서 그런 전 세계 컴퓨터 인더스트리, 특히 미국의 컴퓨터 인더스트리를 바라보면 마치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냐면 미국의 컴퓨터 산업이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한국 언론들이 주로 묘사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중심적으로 한국인들 기분 좋으라고 쓰는 기사고요. 진짜 어떤 그 이면에 깔린 그 기술의 흐름을 한국 신문사들이 그런 기자라는 사람들이 한국인 기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미국 중심의 기술을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다가 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공계 인재들이 아니에요. 주로 신문사 기자들은 인문계 인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진 채 한국 중심적으로 한국 이공계 회사들 구미에 맞게 그리고 한국의 신문을 읽는 뭐 어르신들 구미에 맞게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의 흐름을 한국의 매체들이 잘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국 소식은 한국어로 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얻지 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정보, 미국 이공계 트렌드, 미국 연구 트렌드가 필요하다면 항상 영어로 된 그런 뉴스나 영어로 된 논문, 뭐 영어로 된 특허들을 직접 영어로 읽으면서 전 세계 기술 동향을 파악하시길 바라고 절대로 한국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흐름을 파악하려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어가 편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신다면 한국어로 된 제 채널보다 뭐 미국의 테크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채널을 보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 컴퓨터 투톱이 마치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언론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언론의 그 묘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한국 중심적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럼 제가 실제로 미국의 이공계 필드에서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걸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은 이미 뭐 10여 년, 뭐 10몇 년 전부터 이미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분야를 떼어버리려고 뭐 거의 몇십 년 전부터 플랜을 짰어요. 거대한 로드맵이에요. 왜냐면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거는 사실 노가다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제가 비유로 표현해 볼게요. 건축공학에 비유하면 아주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축을 공부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건축, 뭐 설계, 뭐 이런 건축공학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시멘트와 모래를 몇 대 몇으로 썼고 물을 몇 대 몇으로 짓이겨서 시멘트를 만드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어떤 설계도 건축 설계 도면대로 만드는 어떤 노동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 건축 하는 업계 입장에서 그런 벽돌 나르고 시멘트를 짓이기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노가다에 가까운 거고 그게 큰 부가가치를 내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설계도를 만들고 그 집을 설계하는 그 철학과 집이 어떻게 인간과 인터액션하고 자연과 인터액션하고 어떻게 인간이 사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인간이 살기 쾌적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임금 싼 그냥 인부들 불러다가 그냥 노가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짓는, 즉 집을 제조하는 분야는 사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 힘든 노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떼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결국엔 건축가 입장에서 집을 설계하고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는 그 철학을 생각하는 거에 포커스하고 집 짓는 노가다꾼들은 그냥 다 외부 하청하겠다. 이게 정말 몇십 년 전부터 미국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플랜을 해왔던 그 플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내용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 이공계에 계시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한국 전자업계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정말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는 한국인의 관점으로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거고요. 한국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 전자업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한국, 뭐 대만, 뭐 중국 이런 아시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이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노동력 부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를 기반으로 그런 컴퓨터의 제조업이 오래전부터 옮겨져 가고 있었고 그건 미국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런 아시아의 국가들이 컴퓨터 제조업으로서 많이 성장하게 됐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안에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한번 투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이공계의 대부분의 어떤 컴퓨터 회사들은 컴퓨터를 조립하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공장이 그래도 뭐 80년대부터 있었던 공장들이 있는데 계속 공장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장이 거의 없는 그런 대기업들이 미국에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컴퓨터, 반도체, 뭐 IT 업계들은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fabless, 즉 fab은 공장이죠. 공장이 없는 fabless semiconductor 컴퍼니 형태로 거의 대부분 뭐 80, 90% 이상이 fabless 컴퍼니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약간 소수의 팹이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점점점 팹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결국에 팹의 신규 기술 개발에 회사 사장 입장에서 별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관점으로 계속 보면은 그 중심이 계속 미국에서 그 제조 반도체나 뭐 전자 뭐 이런 제조가 계속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최근에 제가 봤던 굉장히 황당한 한국의 미디어에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인데 이제 한국이 어떤 전자제품 반도체 뭐 이런 제조 기술로 뭐 전 세계를 거의 휩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물론 굉장히 국뽕 스타일로
한국 분들 자부심 가지라고 기분 좋으라고 쓴 건 알겠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재해석해 드릴게요. 한국이 그런 기술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다기보단 미국이 손을 털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 나갔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기 때문이에요. 즉 투자한 돈 대비 그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를 실제로 제조했을 때 아웃풋이 작기 때문에, 즉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 업계가 노동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손 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털고 나가는 미국이 손 털고 나가는 시장을 한국이 먹은 거죠. 한국이 먹었기 때문에 즉 노동 중심적인 걸 알면서도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거죠. 그 결과 그쪽으로 점점점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이고, 그건 한국뿐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런 어떤 과거에 우리가 첨단 제품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제품들의 제조업을 맡게 되면서 점점점 매출이 증가할 거예요. 그쪽 분야로. 하지만 미국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점점점 뭔가 반도체를 제조하고 뭐 컴퓨터를 제조하고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거는 미국에서 발붙이고 있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설계를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와 특허 내는 거, 즉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비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축이랑 비유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여러분, 한국 신문에서 한국의 벽돌 만들고 시멘트 만드는 공장들이 점점점 매출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나오면 그게 좋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점점 노동 집약적인 어떤 분야를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즉 인풋 대 아웃풋이 낮은 걸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신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분 좋아야 될 내용은 그런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그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벽돌 공장이 늘고 있고 시멘트 공장이 늘고 있다는 거에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점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실 분들은 자꾸 한국에서 뭐 벽돌 만드는 게 잘 나간다, 시멘트 만드는 게 잘 나간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와서 자꾸 좀 더 첨단 벽돌을 공부하려고 하고 첨단 시멘트를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패러다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으로 치자면 설계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이 살기 쾌적한 환경으로 그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지금 건축공학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실 분들, 특히 뭐 전자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전자컴퓨터 그런 기술에 설계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조가 아니라요. 어떤 특정 소자의 뭐 퍼포먼스를 막 그런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어떤 컨셉을 생각해내고 설계를 해내는 그런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와의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생각하는 정말 인기 있는 전자제품 분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일단 뭐 어떤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해서 뭐 그런 거는 그냥 제조업에 속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크게 뭐 관심 없어요. 크게 뭐 잘 나가는 분야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뭐 액정 이런 것도 미국에 여러분이 미국을 좀 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영토 내에 이런 거 만드는 시설 없어요. 뭐 제가
미국을 다 샅샅이 뒤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그리고 뭐 배터리 만드는 거 이런 거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거지만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그리고 PCB 만드는 거 이런 거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지만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모터 만드는 거 요즘 전기 자동차 인기라고 뭐 모터 만들고 이런 거 한국에서 인기지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막 연구하고 뭐 그런 거는 미국에서 롱텀으로 계시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계실 분들은 이런 거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컨셉의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새로운 걸 설계하고 새로운 어떤 인테그레이션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거를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요즘 인더스트리에서 핫한 분야가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아요. 인공지능이 두뇌가 돼서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나 뭐 배터리나 뭐 메모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핫하다고 했던 것들은 다 그냥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냥 부가일 뿐이에요. 부가 그냥 주변 기기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싼 데서 그냥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커스텀 CPU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과거의 컨셉의 미국 컴퓨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공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자기네들이 CPU를 만들었는데 요즘 그런 흐름은 제조는 대부분 아시아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뭐 전자제품도 그런 컨셉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그렇게 설계도만 만들어낸다면 제조는 해외 하청업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하지 않고 공장이 없어도 자기들만의 CPU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부는 바람은 커스텀 메이드 CPU 제작이에요. 자기네가 직접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과 맞붙여서 CPU랑 GPU 이걸 결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고 커스텀 메이드 인공지능 CPU를 요즘 미국의 인더스트리가 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자, 예전엔 과거 컴퓨터 인더스트리는 한 회사가 다 했다고 했죠. 그래서 CPU 만드는 회사가 설계도 하고 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GPU 만드는 회사는 GPU 설계도 하고 자기네들이 GPU 공장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해외 하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팹리스로 전환되는 그런 미국 이공계 트렌드 때문에 지금 미국 이공계에서는 결국에 공장이 없이 설계도면만 만들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설계하던 사람만 이렇게 모으면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칩도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CPU, 뭐 GPU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메이드 인공지능 칩을 지금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뭐 당연히 기존의 전자공학이나 뭐 컴퓨터공학,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 그 사람들은 뭐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핵심 인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인기 있는 건 말이 되겠죠. 근데 과거에 인기 없다고 생각했던 화학공학 엔지니어들이나 뭐 화학 엔지니어, 뭐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나 뭐 기계공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재료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컴퓨터 전공자들, 이 비전자 전공자들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 회사마다 자기네 커스텀 CPU를 커스텀 뭐 인공지능 칩을 뭐 만들다고 한다면 다양한 시스템들을 한 자리에 융합을 해야 돼요. 결국 하이 퍼포먼스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CPU랑 GPU랑 DRAM이랑 뭐 그 외의 부가장치들을 조그만한 공간에 때려 넣어서 거기서 조화롭게 잘 설계를 해서 하나의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헤테로는 무슨 뜻이죠? 다르다란 뜻이죠.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는 점점 서로 다른 그런 컴포넌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GPU, CPU, DRAM 뭐 각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각종 로직들을 다 때려서 한 군데에 몰아넣는 걸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각각 다른 종류의 칩들이 한 공간에 조립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뭐 각종 물리 현상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컴퓨터공학자랑 전자공학자,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만 있으면 CPU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기계공학자, 화학공학자, 재료공학자, 그 외에 뭐 물리학자, 뭐 화학자들이 점점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굉장히 핫해지고 연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미국에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발을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자예요. 기계공학자인데 그래서 다양한 기계들이 기계적인 복잡한 기계 구조를 만들 때 거기서 어떤 부분이 깨지냐, 어떤 부분이 뭐 금이 가고 어떤 부분이 뭐 하중을 많이 받아서 뭐 무리가 생기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대학원에서 배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할 때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 뭐 CPU, GPU, DRAM, 뭐 그 외 각종 로직들이 이렇게 섞여지면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최적의 구조물로서 최적의 그런 열 발산을 하고 최적의 그런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설계를 하고 뭐 그런 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기계공학자인 전자공학과 나와서 뭐 인공지능 칩 설계하는 엔지니어나 뭐 연봉이 거의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기계공학자로서 누릴 수 없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게 미국에서 핫한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한 동급으로 연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컴퓨터 전공자들이나 뭐 비전자공학 전공자들도 미국의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한번 뛰어드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뛰어들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한국의 그런 전자제품 제조업 중심적으로 막 띄워주는 국뽕 미디어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미국의 설계 중심적, 특허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인 그런 미국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면에서 뭔가 정보를 얻으실 때 영어로 된 자료, 미국에서 오는 자료들을 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오셔서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좋은 연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